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PT샵에서 하는 다이어트 동영상, 오늘은 이제 7강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6강까지 강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7강 강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다이어트에 관한 계속 강의를 올려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그 7강의 그 주제는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또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주제는 이것입니다. 복근 운동을 하면은 복근 운동을 하면 과연 뱃살이 잘 빠질까? 이런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해왔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복근 운동을 통해서 살을 많이 빼기 위해서 또 일반 이제 센터나 헬스클럽에서는 복근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근 운동을 하면 과연 뱃살이 잘 빠질까?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이 국소감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소감량. 이 문제는 결국 국소감량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국소감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분적으로 감량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살이 이렇게 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특정 부위만 살을 뺄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국소감량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 보면은 나는 다리에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다리살을 나는 좀 빼고 싶어. 나는 등에 살이 있으니까 등살을 빼고 싶어. 뭐 팔에 살이 많으니까 팔에 살을 빼고 싶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등살 빼는 운동, 팔살 빼는 운동, 뭐 다리살 빼는 운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그렇게 쓰는 용어가 가능한지, 또 여러분 생각대로 또 우리가 특정 부위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특정 부위의 살을 뺄 수 있는지, 지금 이제 복근 운동하면 뱃살이 잘 빠질까라는 것도 저 배에 살 쪘으니까 복근 운동하면 뱃살 뺀다. 등에 살 쪘으니까 등 운동을 하면 등살 빠진다. 뭐 이런 논리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복근 운동을 하면 과연 뱃살이 잘 빠질까라는 것은 또 결국 이 국소감량, 특정 부위 운동을 하면은 특정 부위의 살을 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국소감량, 특정 부위 운동을 해서 특정 부위만 살을 뺄 수 있다면은 뭐 복근 운동하면 뱃살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국소감량이 불가하다, 우리 인체는 특정 부위의 지방만 빠지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예, 복근 운동을 하면 뱃살이 잘 빠진다라는 이 명제도 잘못된 명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제 국소감량의 문제는 결론을 얘기하자면은요, 결론은 국소감량은 과연 가능한가? 해서 국소감량은 결론을 얘기하면 불가하다. 국소감량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리 결론을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복근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뱃살을 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직접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 복근 운동이 뱃살을 빼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국소감량이 안 되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 인체에 있어서 국소 감량이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소 감량이 되면은 국소 감량이 안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인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국소 감량은 이제 특정 부위를 이제 운동하면은 바로 그 특정 부위에 이제 지방이 이제 빠진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여러분이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도 그래요. 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얼굴도 있고 몸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일반론으로 따지면 이렇겠죠. 내가 이제 등에 살이 많으니까 예컨대 등 운동하면 등살이 빠지면 굉장히 좋겠고, 또 다리는 또 다리 운동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운동을 한다면은 골고루 살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희망 사항이고요. 이건 이제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움직이는 행위죠, 그죠? 움직임 행위입니다. 일종의 움직임인데요. 움직임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움직임인데, 이 직업적인 움직임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른팔만 많이 움직이는 직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많이 쓰는 움직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만 주로 쓰는 움직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 근육만 쓰는 움직임이 있어요. 직업마다 특징이 다르죠. 그 행위도 움직임 행위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직업적인 움직임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 예컨대 이제 이 오른손 팔만을 주로 이제 직업적으로 오른손 팔만을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오른손에는 팔을 많이 움직이니까 살이 쏙 빠지겠죠. 그죠? 근데 왼손에는 어떻게? 왼팔은 살이 둥둥 떠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팔다리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 체가는, 몸통은 별로 안 움직여. 그럼 팔다리 살은 쏙 빠져 있는데 체가는 살이 뚱뚱하게 찔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한 여러분 몸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면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겠죠, 괴물이. 그죠? 결국 국소 감량이란 문제가 가능하다면은, 즉, 우리 인간이 괴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 부위 운동하면 특정 부위 살 빠지면 굉장히 좋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문제를 이러한 문제로 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우리 인간의 몸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에서 다룰 때 당연히 이 문제, 국소 감량의 문제를 특정 부위 운동을 했을 경우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절대적으로 특정 부위 운동을 해서 특정 부위 살이 빠지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체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복근 운동을 제가 한 달, 2달 또는 3개월을 꾸준히 하니까 배가 쏙 들어가던데요.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충분히 배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요, 배가 들어간다는 말과, 뱃살이 빠진다는 말이 과연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자, 3개월 동안 복근 운동을 하니까 배가 쏙 들어간다는 말과 배가 거의 허리띠가 이제 인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가 배가 들어갔다는 말과 뱃살이 빠졌다라는 말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다른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같은 말이다. 손을 안 드는 사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배가 들어간다는 말과 뱃살이 빠진다는 말은 이게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별개의 말입니다.
이 복근 운동을 하면은, 이 복근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운동이에요? 배에 있는 근육의 운동이죠. 맞습니까? 배에도 우리가 복직근도 있고 외박수근도 있고 이 배를 잡아주는 여러 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그 복직근, 외복사근 뭐 이런 근육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그런 배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복근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근육을 어떻게 해요? 수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근도 다른 우리가 가슴 운동이라든가 이두근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은 복근이라는 것이 발달할까 안 할까? 이렇게 하면 이 복근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복근이 발달한다는 뜻은 그게 뭘까요? 복근의 발달은 곧 뭘 의미를 할까요? 복근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복근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뜻이고, 복근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 복근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 뼈라는 게 없죠? 그죠? 우리가 복근을 뼈 대신 잡아낸 것을 우리가 백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배꼽을 가로질러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근육이 붙을 수 있죠. 원래 근육은 뼈에 부착돼야 되는데, 배에다가 뼈를 들어버리면 우리가 구부리고 하는 행위가 부족하니까 자연은 어떻게 해요? 그 뼈 대신에 아주 부드러운 연부 조직인 백선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복근이 이렇게 부착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는 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근이 발달한다는 것은 근육이 더 두꺼워진다는 뜻이고, 근육이 더 두꺼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근육의 성질 중에 하나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육의 특정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탄력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렸을 때, 또 어떤 고무줄을 늘리잖아요. 늘린 고무줄을 딱 놨을 때 고무줄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늘려서 놓으면 다시 고무줄이 툭 원래 자리로 오잖아요. 줄어들죠. 바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복근 운동을 해서 복근이 발달된다는 것은 복근의 섬유가 어떻게 더 두터워지고 저 고무줄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야. 두꺼워지면 그만큼 탄력성이 강해 안 강해? 강해지죠. 그래서 탄력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복근의 탄력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복근이 탄력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복근을 배에 있는 장기를 잡아주는 힘이 더 커진다, 적어진다? 더 커진다라는 거죠. 즉, 복근을 발달해서 복근의 탄력성이 강화되면, 배를 옛날에는 배가 복근이 힘이 없으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는데, 이제 복근 운동을 하니까 이 복근이 발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근이 탄력성이 좋아서 배를 어떻게 해요? 꽉 잡아준다는 거죠. 뭐처럼? 여러분, 거들 알죠? 거들. 거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거들 맞습니까? 코셋이라고 합니까? 거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몸매를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어떤 보조류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거들 알죠? 그죠? 그처럼 어떻게 배를 꽉 잡아준다는 거죠. 이 거들은 바깥에서 내 몸을 잡아주는 그런 보조기구라면은, 근육은 내 몸 속에서 내 장기를 잡아주는 그런 저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 복근을 뭐라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은, 복근은 우리 인체의 천연 거들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복근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천연 거들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복근 운동을 하면은 배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복근의 천연 거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면 그 천연 거들의 기능을 어떻게 해요? 활성화된다. 활성화해서 배를 어떻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배의 근육은, 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근육이 있어. 이게 근육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이 있고, 이게 복근은 여기가 이제 근육 조직이고, 이 위에 근육 조직 바깥에 뭐가 있어요?
지방 조직 있죠.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피부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뭐가 발달해서 근육 자체가 발달되어서 어떻게 해요? 배를 엮는 거지. 이 살이 쏙쏙 빠져가지고 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뱃살이 빠지는 거와 배가 들어간다는 것은 동일한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뱃살이 빠져서 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배가 들어가는 것은 순수히 뱃살이 안 빠지더라도 배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처럼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의 발달이 복근의 탄력성을 강화시켜서 배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들처럼 잡아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배를 더 적게 할 수 있어, 없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외부에서 압박이 강한 옷을 입으면은 이 몸이 어떻게 해요? 홀쭉해져, 안 해져? 홀쭉해지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체의 복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배가 좀 나온 사람들요, 복근 운동 하면 3, 4개월 한번 해보세요. 아마 허리가 날씬해질 겁니다. 허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타이트하게 예쁜 허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은, 복근이라는 것은 이 뱃살이 빠지는데,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근 운동은 이 뱃살을 빼는데 직접적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근 운동이 뱃살은 빠지는데 뱃살은 빠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의 증가는 어떻게 해요? 체지방 연소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하게 영향은 미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복근 운동 자체가 뱃살을 직접적으로 배를 쑥쑥 였는데 그 뱃살을 빼는데 이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근 운동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복근 운동을 많이 하면 빨리 뱃살이 많이 빠져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복근 운동하면은 근육의 발달을 인해서 배가 들어갈수록 배가 아주 튼튼해지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뱃살이 빠지는 거와는 별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뱃살이 빠졌는데, 이거는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뱃살이 빠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국소 감량의 문제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우리 인체는 굉장히 큰 위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복근 운동을 하면 과연 뱃살이 빠질까에 대한 문제는 좀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 국소 감량의 문제는 특정 부위 운동을 한다 해서 특정 부위 살이 빠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거는 반대 해석하면은 그러면 특정 부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특정 부위 운동하는 데는 빠지만 특정 부위 운동하지 않으면 그건 엄청나게 살이 찔 것이다라고 반대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가 움직이는 쪽은 맨날 걸어 다니고 움직이는 쪽은 움직이니까 살이 좀 적게 찌는데 안 움직이는 쪽은 살은 엄청 쪄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런 어떤 결과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체는 어떻게 그러면 살이 빠지느냐? 우리 인체는 비율적으로 살이 찌고 비율적으로 빠집니다. 결론은 이런 국소 감량이 불가하다, 국소 감량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는 체지방이 찌는 거나 빠지는 거는 어떻게 빠지느냐? 비율적으로 찌고 비율적으로 빠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체지방은 비율적으로 찌거나 또는 비율적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이 살이 찐 부위는 그만큼 많이 빠져요. 적게 찐 부위는 적게 빠져요. 뭐 저번에 제가 어떤 책이나 이런 거 읽다 보니까 빨리 찌는 부위가 가장 늦게 빠진다라고 누가 글을 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봤습니까? 빨리 찌는 부위가 늦게 빠진다, 뭐 많이 찌는 부위가 가장 늦게 빠진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가장 빨리 찌는 부위가 가장 빨리 빠지죠. 왜 그럴까요? 빨리 찐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찐다는 부위가 빨리 빠져야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이죠. 내가 저장을 빨리 하는 곳을 가지고 빨리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저장은 엄청나게 해놨는데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돼? 얘는 저장을 시컷 해놨는데, 야,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좀 갖다 줘 하니까, 안 돼, 안 줘. 나는 안 줄 거야. 너는 아주 극한 상황에 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맡긴 보람이 있어, 없어? 없죠. 내가 빨리 맡긴 대신에 얘들이 내 필요한데 야, 좀 적으면 빨리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저장한 부위가 빨리 빠져야겠죠. 근데 제가, 어느 글인가 어딘 그 책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들, 빨리 찌는 부위는 가장 늦게 빠진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도 설명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많이 찌고 빨리 찐 부위가 빨리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제 운동해 보면은 가장 많이 빨리 빠지는 부위가 어디예요? 남자들이 이제 살찐 사람이 운동하면은 뭐에 대면 표시가 나요? 배둘레죠. 배둘레. 배둘레가 운동을 이렇게 막 한 38인치, 40인치 정도에다가 운동을 맘먹고 한 3개월 정도 하면 배가 쑥쑥쑥 꺼지죠. 그죠? 그 왜 그럴까요? 남자들한테는, 남자들한테서 가장 빨리 찌는 데가 또 어디예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거나 특히 남성들한테 가장 많이 찌는 데가 어디예요? 배죠? 근데 배가 가장 빨리 찌죠? 그런데 또 가장 빨리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배예요. 그래서 이게요, 남자들은 이게 이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 이 말은 이제 이해되겠죠. 배가 들어간다는 말과 뱃살이 빠진 말은 다르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해되겠고, 이 지방이 찌는 것도 지방이 찌는 것도요, 이 남자와 이 여성이 이 지방이 찌는 부위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인체의 어떤, 유전적 시계다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유전적 시계라는 것은 우리 인체가 유전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우리 인체가 맞춰져서 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적 유전적 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 원시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우리 인체 유전적 시계는 원시 시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때는 원시 시대의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풀면 돼요. 원시 시대에. 그때의 인간의 어떤 구조를 그 시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면은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유전적 시계는 이 원시 시대에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원시 시대에 남자들이 하는 역할과 여성들이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원시 시대에 있어서 남자들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겠어요? 식량 먹을 거죠, 먹을 거. 식량을 구입해야 돼. 그래서 사냥. 주로 사냥을 많이 하겠죠, 그죠? 사냥. 그래서 좀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고 하고 뭐 힘도 써야 되고 그러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여성들이 주된 일은 뭐예요? 종족 번식, 출산이죠, 출산. 옛날에는 이 출산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나의 종족을 번식하는 게 결국 그것이 힘이었거든.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시족사회 중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신석기나 이러면 시족사회라는 게 나오죠. 시족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 시대에, 시족사회, 뭐 부족사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족에서, 부족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국가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족의 역사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면은요, 이 몽골입니다, 몽골. 몽골의 역사를 보면은, 몽골의 그 대왕이 칭기스칸이죠. 칭기스칸이 나온데 그거 보면 우리가 보면 다 몽골이 있는데, 그 몽골 내에도 혹시 칭기스칸 이런 영화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보면 같은 몽골인데도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여러 부족이 여러 시족이죠. 무슨 족들이 많죠. 그 족의 족장이 하나의 어떤 임금 노릇이죠. 왕이죠, 왕. 그죠? 우리가 보기엔 다 몽골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들 중에서도
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C족이 다른 거예요. C족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C족이 모여서 부족이 만들어져요. C족들이 여러 C족이 만들어서 부족이 만들어, 이 부족이 여러 개 만들어서 그때 이제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초고왕이라는 걸 TV에서 대하 드라마로 하죠. 그죠? 건초고왕에서 지금 그 왕비족이 있고 왕족이 있죠. 지금 거기 왕족은 부여시 아닙니까? 부여구, 뭐 부여민, 부여뭐 나오잖아. 부여시는 왕족이고, 그 다음에 고시라든가, 뭐 계루시라든가 이런 것이 왕비족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그 다음 소선호, 소시도 일로 왔죠. 소선호의 후손이 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시도 거기 왕비족이에요.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왕족이 있고, 왕비족이 있고, 그것도 또 왕족에서 왕이 계속 나오고, 왕비족에서 왕비가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고대 국가의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그 고대 국가도 역시 그 기반은 C족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하나의 특성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C족의 파워는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수에서 나온다는 거죠. 소위 말해 쪽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그 원시 시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결국 내 C족이 사람이 숫자로 적으면 어떻게 해? 내 파워가 약해지거든. 다른 C족까지 싸우면서 내가 지거든. 그때부터도 경쟁과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할 때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전쟁은 어떻게 항상 존재했었어요. 왜? 그게 어떻게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라든가 우리 여기 울산의 어떤 방구대 벽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태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산을 기원하는 그림들이나 이런 도형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다 보면은, 이 원시대 남자의 주된 역할은 이제 사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었죠.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여성은 이제 비활동적, 즉 출산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지만은 지방은 우리 인체 굉장히 많은 부위를 저장해놔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면은, 남자에 있어서의 지방의 저장 위치와 여자에 있어서 지방의 저장 위치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이 팔다리가 있어요. 이 팔다리라는 것을 팔다리를 우리가 사지라고 하죠. 팔과 다리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해요? 그렇죠.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게 팔다리죠. 근데 남자의 같은 경우에 이 팔다리의 지방을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해? 다리의 지방을 이렇게 저장한다면 꼭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굉장히 활동,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남자에 있어서 만약에 지방을 저장한다면 팔다리에 저장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팔다리는 주로 움직이는 수단이니까. 그래서 팔다리에 하지 않고 어디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가장 적은데. 움직임에 직접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어디예요? 이 부위겠죠. 그래서 남자는 주로 어디에? 배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배에 저장을 하는 이유는 배는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죠.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배에 이렇게 살이 찐다 한들 직접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움직이는데 아무런 하등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남자는 배의 지방을 저장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남자는 남자로서 활동성의 어떻게 장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여성의 목적은 어떻게 주된 임무가 출산이란 거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 지방은 어디에 하냐면은 주로 엉덩이 쪽에 많이 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산이 주전 목적이니까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자궁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자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기집이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아기를 임신 때부터 아기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지방을 가지고 한 번 더 아기를 보호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장골이라는 것을 골반을 통해서도 1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은 또 지방을 하부 쪽에 이 지방을 어떻게 두텁게 해줌으로써 더 충격이 돼서 외부 충격이 돼서 2차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지방이 주로 어디에? 바로 이 부위에 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주로 다리 쪽하고 주로 여기서 이제 엉덩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실제 보면은 하체 비만이 상당히 많죠. 실제 이렇게 보면은 비만 중에 여성들한테 가장 많이 거의 가임기 여성이죠. 가임기 여성 임신을 할 수 있는
감기 여성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은 비만은 어떻게 해요? 하체 비만이 가장 많죠. 하체는 살이 쏙 빠지는데 상체가 살이 비만이 져서 이런 여성들이 잘 있어요. 젊은 여성들한테 있어서. 젊은 여성은 얼굴도 별로 쪼면하고 상체도 적은데 하체에 살이 많이 져서 이런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 그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성의 이 바로 출산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누구의 선택이냐? 자연의 선택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연이 봐서 남자는 주로 산항을 해야 되고 여성이 주면 출생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은 어디에? 배에 살을 찌우고 여성은 엉덩이 쪽에 살을 찌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이제 이 여성은 엉덩이에 살 찌는 이 가임기 여성일 경우입니다. 가임기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의 여성들은 그렇게 되지만은 폐경이 되어버리면은 여성의 경우라도 항상 엉덩이에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폐경이 되어버리면 그냥 이제 더 이상 난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할 수 없잖아요. 임신을 할 수 없으면 출산을 할 수 없으니까 폐경이 되면은 폐경기 여성이 되면은 더 이상 이걸 자궁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원래가 원칙이 어디예요? 배에 살 찌는 거죠. 그 폐경 이후에 여성은 다시 배에 살이 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머니나 이제 뭐 고모 이모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고모 이모 이래 엄마들이 전체적으로 날씬했는데 이제 보니까 다리가 이제 옛날에는 엉덩이도 퉁퉁하고 이제 타이트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에 살이 빠지고 이제 뱃살이 서서히 붙게 돼.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서서히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지고 서서히 폐경기를 준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아줌마가 완전히 이제 폐경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가 볼록하게 나오죠.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현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는 이 엉덩이 쪽에 살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폐경이 지나면 여성들도 어디에? 엉덩이 쪽에 살이 찌지 않고 배 쪽에 살이 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지방의 저장 위치는 어디냐면 배예요, 배. 남성들처럼 배인데 여성은 출산이라는 예외적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어디에? 엉덩이에 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산이라는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은 다시 어디로? 배로 또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이 찌는 위치가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남성의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은 배에서 우리 몸의 중심 쪽에 살이 찐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심성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방을 이 구심성 지방. 여성은 우리 몸에서 바깥에 지방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을 원심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지방. 또 우리가 뭐 별도로 지방을 굳이 분류를 하다면은 남성 배의 중심, 우리 몸의 중심에 찌는 지방에 대해서 구심성, 내 몸 중심 쪽으로 자꾸 찐다 해서 이걸 구심성 지방. 내 몸 바깥쪽으로 엉덩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벗어났죠. 그러한 지방을 원심성 지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경우는요, 살이 찔 때도 주로 어디부터 찌겠어요? 배부터 쪄요. 여성들은 살이 찌면 어디서부터 찌겠어요? 엉덩이 여서부터 찌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살이 빠진다면 남자들은 주로 어디서부터 빠지겠어요? 배부터 빠지고. 여성들은 만약에 살이 빠진다고 하면 어디를 가장 많이 빠져요? 엉덩이. 엉덩이 둘레를 재면은 엉덩이 둘레가 가장 빨리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이 찐 사람은 엉덩이 많은데 빠지면 엉덩이 둘레가 많이 적어져요. 그것이, 그래서 지방은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해요? 비율적인 겁니다. 살이 찐 사람도 팔에도 살이 이렇게 쪄 있잖아요. 살이 퉁퉁하게 찐 사람은 뭐 얼굴도 살쪄 있고 배도 이만하게 돼 있고 이 팔도 이렇게 통통하게 쪄 있는데 근데 이 팔에는 여기보다 배 살찐 비율이 적죠. 통통하지만은 그래서 배는 빨리 빠지만 여기는 그만큼 안 빠져요. 여기는 지방량이 여기는 비율이 한 5 정도 쪘고 여기는 한 20 정도 줬다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말하면 4대 1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비율만큼 여기는 더 빨리 빠지고 여기는 어떻게 5만큼 적게 빠져요. 그게 우리 몸이 비율적으로 딱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율적으로 찌고 빠진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많이 빠지고 여기는 적게 서서히 빠지고 딱 붙고 여기는 많이 빠지고 딱 붙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의 빠졌을 때 그게 딱 맞아 안 맞아? 시간이 있는 것도 맞아 안 맞아? 그래 맞잖아요. 그래야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조화가 이루어지죠.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돼야만 내 몸이 어떻게 해요?
많이 찔 때는 많이 찌고 적게 찔 때는 여기는 팔이나 움직이는 데서는 어떻게 적게 쪄야 결국 빠지는 시간도 비슷해 안 비슷해? 적은 부위는 적게 빠지고 많은 부위는 많이 빠지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빠지는 시간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어서 지방은요 특정 부위 운동을 해서 특정 부위가 빠진다면 굉장히 우리 몸은 위험한 상태가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어떻게 비율적으로 찌고 비율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약간 지방의 어떤 저장 부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이유는 바로 성 호르몬의 차이 때문이다. 여성은 출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종족 보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지방의 저장 위치도 달리하고 그래서 남성 같으면은 주로 하는 것이 사냥을 하고 활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 활동과 가장 관련이 없는 부위인 배에 주로 지방을 많이 저장케 하고 여성은 어떻게 해요? 출산과 관련 있는 이 엉덩이 쪽에 지방을 주로 저장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현대에 있어서 여성한테 가장 많이 오는 그 지방이 어디예요? 이 엉덩이 쪽의 지방, 즉 하체 비만. 비만이라고 한다면은 하체 비만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고 남성들 할 때는 복부 비만의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이상 과도하게 친다면은 더 이상 과도하게 살이 찐다면 뭐 다 찌겠죠. 근데 찌는 순서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근 운동을 하면 과연 뱃살이 잘 빠질까에 대한 이제 답이 좀 나옵니까?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하면 과연 뱃살이 잘 빠질까에 대한 문제는 결국 특정 부위 운동하면 특정 부위 잘 살이 빠질까라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는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많이 강구를 하는데요. 자, 이 운동은 등살 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팔살 빼는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 운동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한테 운동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준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야겠죠. 세상에 어떤 살 빼는 운동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을 빼는 운동은 아니라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죠? 어떤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목적이. 근육을 증가시키면 근육이 살을 빼게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로잉 운동을 한다. 뭐 앉아서 로우라는 노젓기라는 운동이 있죠. 노젓는 유사한 운동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등 근육을 발달시켜서 등 근육의 발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방을 빨리 연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살 빼는 운동이 아니라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알 때 뭐 등살 빼는 운동, 팔살 빼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운동을 하면 왜 살이 빠지느냐? 결국 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운동을, 등 운동을 했는데 등살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등 운동을 한다고 해서 등살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 자,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안 빠진다 그랬죠? 맞아요? 국소 감량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특정 부위 운동을 한다 해서 특정 부위 살이 안 빠진다 했죠. 그렇다면은요, 다시. 그렇다면은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잘 안 빠진다고 본다는 거죠. 맞아요?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근 운동을 이 뱃살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뭐냐라는 거야. 뭐겠어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뭐겠어? 응?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뭐예요? 대근육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뱃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지방이죠. 이 지방은 우리 몸에 비율적으로 빠진다 했잖아요. 팔 운동을 한다 해서 팔살보다는 어디 살이 많이 빠져? 뱃살이 많이 빠지는 거죠. 맞아?
내가 팔 운동을 엄청나게 해서 체지방을 많이 연소를 시켜. 그러면 팔에 있는 체지방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야? 배에 있는 지방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야? 비율적으로 빠진다며. 그럼 많은 부위가 많이 빠질 거 아니야. 팔을 사용한 데서 이 팔에 있는 지방을 갖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배에 있는 지방을 먼저 여기 에너지를 갖다 쓴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배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배의 운동이 아니라 큰 근육 운동, 근육을 빨리 발달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근육 운동, 근육이 큰 근육 부위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크니까 그만큼 빨리 성장해야 안 해. 성장하니까 즉 가슴 운동이라든가 등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큰 근육 운동을 하면 할수록 보다 더 뱃살을 빨리 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뱃살, 복근 운동은 복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복근이라는 근육이 큰 근육이 아니죠. 대근육군이 아니죠. 그래서 이 뱃살을 빨리 빼기 위해서는 결국 근육이 발달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여러분 이해되죠. 저번에 앞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지방 연소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 저항 운동이라는 거죠. 저항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증가시키는 건데 결국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우리 체지방을 빼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인데 그렇다면 근육 운동을 효율적인 이 뱃살을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뱃살이라고 특징 지었을 때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러 가는데 복근 운동도 근육인데 그러면 복근 운동도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근이라는 근육은 우리 인체에서 아주 큰 근육이 아니에요. 또 근육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안 빨라요?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큰 근육도 아니고. 그럴 바에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어느 몸이든지 근육이 빨리 발달하는 쪽에 운동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뱃살을 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다리 운동이라든가 등 근육이라든가 이런 큰 근육을 여러분이 열심히 많이 한다면 그만큼 근육이 성장 속도가 빨라 안 빨라? 빠르다면 훨씬 더 빨리 이 뱃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다면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 뭐냐? 대근육군의 큰 근육물이 즉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을 자극해서 발달시켜라. 그러면 그 근육이 발달해서 우리 몸에 있어서 에너지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신진대사율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여러분의 지방을 빨리 갖다 쓸 것이다. 근데 지방을 갖다 쓰는데 어떻게? 많은 부위부터 많은 비율적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 배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다면 뱃살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먼저 갖다 쓸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큰 근육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들한테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로 어떤 운동 종목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까? 대근육군부터 우리가 운동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지방이 찐 사람이나 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른 사람도 대근육군이 있어야 빨리 근육이 성장하고 체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살이 찐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운동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대근육군 위주. 살이 찐 사람은 대근육군을 해서 빨리 지방을 없앨 수 있고 마른 사람은 대근육군을 해서 빨리 어떻게 해요? 대사 기능을 워낙 정상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마른 사람이나 살찐 사람이나 우리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근육군 위주의 운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여러분이 실제로요 복근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이 여러분 어느 정도 쪘을 때 복근 운동을 하지 않고 이 대근육군 운동을 해보세요. 그럼 뱃살이 빠져 안 빠져요? 빠집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쉬었다가 제가 운동을 몇 개월을 쉬었다가 운동하잖아요. 저는 이 복근 운동을 사실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즌이나 제가 필요할 때는 이제 복근 운동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복근 운동을 별로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운동을 해도 복근이 다 관여를 하죠. 우리 스쿼트라든가 벤치프레스라든가 할 때 복근이 관여해요 안 해요? 간접적으로 다른 운동할 때 복근이 관여하고 그 다음에 뱃살은 왜 잘 안 찌느냐? 운동하면 뱃살이 빠집니다. 왜? 다른 근육 자체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발달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빨리 갖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있는 배에 있는 살을 가장 먼저 갖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124번 여기 깜빡깜빡 했지. 여기 있게, 그죠? 여기는 텅 비어 있었고 여기. 그래, 여기서 나오지. 예. 다시 저거 하고 끊고 이어서 하면 되니까. 이거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여기가 배터리가 나가도 이거 소리는 들리나 봐요. 응? 그럼 폰으로 들어오는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이거 왜 들리지? 됐지? 한번 저걸 한번 확인해봐. 어디까지 나왔는지. 어디서 새로 시작해야 될지. 중지 누르는.